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거 참 우울한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의 60대 이상이 말이에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소득의 1.6배나 된다. 이게 세계의 1위라며요. 야, 이게 예. 참. 예. 그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냈지만 예. 이를 갚기에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내는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60대 이상 고령층의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소득 등 모두 포함한 그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60.9%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교 가능한 16개 나라 중 가장 높았고요. 예. 또 전 연령대 평균 128%를 훌쩍 넘는 비율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빚을 꾸준히 이렇게 줄여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제 집을 사느라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진 뒤에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 예. 미국 좀 고령층 부채가 좀 많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독일,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160.9%가 했죠. 예. 독일 37.5%, 프랑스 16.8%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예. 그리고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고령층의 부채 상환이 어려운 주요국보다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층 가구의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과 이전 소득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하거든요. 예.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7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이 상환 구조를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서 좀 뭐랄까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은퇴 이전 시점까지 원리금을 일단 먼저 그 좀 부분 상환한 구조를 정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가 이게 좀 고령층에 있어서의 예. 이 빌린 돈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예. 예외가 참 네덜란드가 참 의외네요. 그 근데 이게 의외입니다. 예.
그죠? 이게 결국은 복지 문제하고 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집 한 칸은 마련해야지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삶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뭐 집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국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은 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바로 직결이 되죠. 노후소득이 없다라는 글쎄요. 자체가. 아, 씁쓸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116이다. 캄보디아나 네팔보다도 크다. 예? 물론 캄보디아나 네팔을 우리가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2015년 세계 성차별 보고서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 평등도 이 항목에서 0.55점을 받았거든요. 이게 116인데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게 1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가 0점입니다. 이때 네팔이 105위, 캄보디아가 15위입니다. 굉장히 높죠, 캄보디아.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남녀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임금 평등 항목의 상위인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부분에서요. 125위. 2006년도에는 96위였는데 29개에 단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교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양성평등 1위입니다. 이제 3차 교육기관 등록은 116위로 나타났고요. 건강 분야 역시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1위지만 출생 시 남녀 성비 불균형이 128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선 노사당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지만 정치 권한 부분에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동의합니다. 여성 의원과 여성 장관, 내각 비율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부러운 거는요. 양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나라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그렇죠. 스웨덴, 국가들. 그리고 이 미국은 28위고요. 중국과 일본이 91위와 101위로 순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높고요. 유교권 국가들이 낮네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보면요. 우리나라 종합 순위보다 이게 그 116이니까 낮은 걸 보면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동 국가들. 그렇죠.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낮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나 네팔, 라이베리아 우리보다 더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 낙제 점수다. 이게요. 정치 참여 숫자만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인데 물론 르완다가 그렇다고 해서 남녀 평등이 제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참 프랑스가 또 이게 여성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파리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 이 동수공천 법까지 이 시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려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좀 제일 뒤지는데 그래도 여기 순위가 아주 높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맥주 우리 최현 평론가께서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좋아하죠. 근데 이게 수입 맥주하고 국산 맥주 역차별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자 이른바 맥통법에 미라는 것을 하는데 맥통법, 단통법, 맥통법이 필이 확 오네요. 맞습니다.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 맥통법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데 맥통법이라는 단어는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을 패러디해서 누리꾼들이 붙였습니다. 정말 누리꾼들 천재예요. 이 업계에 따르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날 주형한 1차관 주제로 열리는 투자 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수입 맥주의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핵심은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역차별을 해소하자. 수입 맥주가 소비자 판매 가격을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할인 판매, 세일, 부적절한 용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입 맥주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수입 맥주 좀 비싼데 그 싸게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액통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사실 아니다. 검토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수입 맥주 회사들의 판매 행위 자체가 국세청 고시 위반도 아니고 세법을 적용한 사안도 아니다. 27일 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 그러니까 그냥 맥주 회사들이 국내 맥주 회사들이죠. 건의를 하니까 주영환 차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로 얘기한 거지. 공무원분들이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겠다는. 그렇죠. 이게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수입 맥주 유통업체가 10,000원 주고 이제 와서 15,000원에 팔다가 이걸 12,000원이나 13,000원에 이제 팔면서 이걸 할인이나 세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 단가보다 낮게 파는 게 아니니까 국세청 고시 어기지 않았죠. 세법상 문제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업계는 또 업계대로 불만이 많은 거죠. 훨씬 싸게 팔 수 있으면서도 이게 할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뜩 높게 불렀다가 다운시켜서 파니까 마치 싸게 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 맥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입 맥주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 하셔 보니까 네덜란드산 같은 경우는 820원입니다. 미국산은 1,107원이고요. 이런 맥주들이 마트에서는 개당 3,000원 내지 4,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를 3,4,000원에 팔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00원, 뭐 2,000원 이렇게 팔면 싸게 느껴지니까 이게 소비자 기만이다. 이 국산 맥주들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 맥주산, 국산 맥주 그리고 정부 이게 세 개가 같이 부딪히면서 맥통법이라는 이 희한한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대법원이 어제 지방자치단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를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마트 일요일 날 안 하는 거는 계속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우리나라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해라. 이게 서대문구청하고 동대문구청하고 성동구청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관련된 청구 소송에서 이 구청 측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구청이 이전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 조례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현재 지자체 구청들의 골목상권과 중소 상인 보호 그리고 상생을 이유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요. 또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형마트 측에서는 좀 불편하니까 2012년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때 1심은 구청 측이 이겼는데 문제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2심에서 항소심에서 대형마트 측이 승소해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2심 논리는 뭐냐면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이 상생 효과가 크지 않고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소비자 권리 침해가 크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각 지자체가 즉각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 거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대형마트가 승소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이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주체적인 감상이 힘을 얻으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저는 지금 수업 중인 교실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다 늦은 저녁입니다. 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조금 특별한데요. 이곳 어떻게 찾게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사회복지 선생님의 노들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 소개시켜 주셔서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2의 생활이죠. 그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걸 더 열심히 읽고 싶어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이나 혹은 그런 인프라가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곳은 서울대학로에 위치한 노들야학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인데요. 장애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과학 수업과 신화 수업을 가르치는 배승천이라고 합니다. 자원활동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의 공간이 너무 함께 있고 싶었던 공간이 되어서 이곳에서 지금 이제 상근 활동으로 2012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들야학의 수업의 특징은 한글을 알고 그 기초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 당사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노력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노들야학의 수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는 이제 시설에서 계속 계시다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의미 있게 기억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곳 노들야학에는 특별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곳을 학생으로 또 이곳 운영을 돕고 있는 간사로 20년째 지키고 계신 김명학 씨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장애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뇌병변, 손도 불편하고 그래서 전에는 배우고 싶어도 못 갔었는데 노들야학을 만나서 배움을 읽고는 충족해주고 깨우쳐가면서 배우면 끝이 없잖아요. 공부하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 한 구성원인데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조금이나마 함께 장애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장애인이 집에 있지 뭘로 다니냐고 막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어. 나가서 뭐라도 조금씩 배우고 해야죠. 다 재밌는데요. 영어는 내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외국인들 만나면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서울대학로의 노들야학에서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예, 이윤지 리포터가 아주 중요한데 아주 뜻깊은 데 다녀왔네요. 이 크리스티안 볼프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볼프는 이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유아적인 아주 유치한 판단이 바로 편견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윤지 리포터의 얘기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정말 불필요한 편견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회든 편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견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의 90% 이상은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갖는 편견,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은요, 예. 영화 같은 일이 있어요. 예. 이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가사에 보면 예. 그 영화라는 얘기가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9회 초에 일본에 3대 0으로 뒤지다가 한꺼번에 4점을 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김인식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기도 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거든요. 예. 정말 이런 경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이 8회까지 0대3으로 끌려갔거든요. 예. 이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선발이 오타니 선수한테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그냥 패색이 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수가 바뀌고 9회에 우리가 4점을 뽑아내면서 4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예. 아주 극적이었는데요. 이 오재원, 손아섭 선수가 대타로 연속으로 출전했는데 모두 안타를 쳐냈고요. 이 정근우 선수 1타점 2루타, 또 이대호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도쿄돔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축구에서 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일본에서 승리했던 도쿄 대첩이 있거든요. 예. 어제 승리 역시 좀처럼 잊혀지지 않을 야구의 명승부 도쿄 대첩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꼼수 통하지 않아가지고 더 통쾌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최 예. 선생님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제 우리가 그 9회 전까지 경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일본의 그 오타니 쇼이 선수 때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어제도 오타니 쇼이 선수 공략하는 데는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예. 7이닝 동안 안타 1개만 쳤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보니까 일본에는 결국 오타니 쇼헤이 선수 한 명뿐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내려가고 8회에 노리모토 선수가 올라왔거든요. 노리모토 이후에도 이 마츠이 또 마스이 3명의 투수들이 올라왔는데 예. 우리가 이 선수들은 9회부터 아주 신나게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타니 선수 한 명이 워낙 특출난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했던 거였었고요. 예. 오타니 선수가 없는 일본은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게 참 9회에서 4점 뽑아낸 거 이게 결국 이게 상당히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둔 건데 예. 우리가 불펜 싸움에서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전승의 밑바탕은 예. 사실은 이 불펜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회 들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우리 투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예. 특히 불펜 투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선발이었던 이대훈 선수가 3이닝 3실점하고 4회에 내려갔는데 어제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준결승까지 오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 차우찬, 정우람, 정대현, 이현승 같은 이 불펜 투수들이 추가 실점을 다 막아낸 것이 역전승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발이 약했지만 불펜의 힘으로 경기를 뒤집었고요. 일본은 반대로 선발이 강했는데 이 불펜이 약해서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예. 아니 일본은 뭐 결승전을 대비해서 이 투수까지 다 정해놓고 있었던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 선수 어떻게 해요? 걱정되네. 아주 푹 쉬게 생겼네. 예? 아 참. 예. 결승전 내일이죠? 예, 결승전 내일 오후 7시인데요. 예. 오늘 미국하고 멕시코와의 또 다른 준결승에서 이긴 팀하고 내일 예.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미국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축구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국제축구연맹 FIFA가 플라티니 회장의 자격정지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도 정몽준 명예회장처럼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FIFA 회장 선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구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제 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항소위원회가 이 제프 플라터 FIFA 회장하고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이 제기한 이 자격정지 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이 미셸 플라티니 회장, 이 블레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내년 2월에 열리는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 알리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 그리고 쉐이크 살만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5명의 후보로 내년 2월 FIFA 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 이거 참 아주 신기하게 돌아가요. 이게 선거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8시 39분 14초 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지날 때 잠깐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까지만 짧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한강대교 부근 다시 한남대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로들로 이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양화대교 부근 하위 2개 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평소보다도 교통량이 조금 많습니다.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주변의 성산로가 성산 2교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도심 진입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살이, 출근충, 찰러리맨, 메신저 감옥 모두 직장인의 애환을 표현한 신조어인데요. 직장인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회사 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고달픈 직장인의 이 얘기를 책으로 펴낸 사축일기의 저자 강백수 작가 연결해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백수라고 합니다. 본명 아니시죠, 이거? 네, 예명입니다. 그죠? 제가, 네. 아니, 왜냐하면 사축일기라는 제목하고 백수라는 이름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네, 그러게요. 제가 의도하고 지은 이름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인연이 돼서 네,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책을 내게 됐네요.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지금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이 백수, 이 강백수, 지금 강백수 작가께서는 작가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는 2008년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이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주 작업이고요. 예. 2014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사축일기 이거를 딱 보면은 이 직장 생활 직장인들에 대한 애환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직장 생활은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다는데? 네, 저는 1년 조금 넘게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어요. 네, 프리랜서 강사가 아니라 학원에 소속된 강사였기 때문에요. 일반 직장 생활과 뭐 별다를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사축일기에서 사축이라는 건 이른바 이 길러지는 이런 뜻하는 거 아니에요? 네, 회사에 길들여진 직장인이라는 뜻인데요. 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단어인 것 같아요. 사축이요. 예.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이 직장인을 호명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라 직장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또 안쓰럽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책 내용은요,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직장 생활에 대한 푸념이에요. 제가 쓰게 된 배경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들이 이제 30살 남짓한 이제 사원 말에서 대리 초 정도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이쯤 되면 이제 입사 초반에는 이제 정신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의감이 슬슬 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장 생활에 대한 푸념을 술자리 같은 데서 자주 털어놓는데 제가 거기에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축일기라는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한번 작정하고 푸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 사람들이 며칠 굶은 사람들이 밥상 만난 것처럼 네. 극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푸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다듬어서 엮어본 책이 사축일기입니다. 이 중에서 재밌는 게 7대 우리 회사의 7대 불가사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회사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들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예. 뭐 월급이 적을수록 업무량이 많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인 진리예요, 진리. 예. 네. 그리고 일을 빨리 하면 오히려 퇴근이 늦어진다. 이것도 진리죠. 네. 그리고 일을 못하면 회사 생활이 오히려 편하다. 이거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일을 너무 잘하면 욕을 먹기도 하고요. 아, 이것도 아주 딱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동료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입사를 했다는 게 또 불가사이고요. 예. 저 사람이 팀장인 것도 좀 불가사이고 그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부장이라는 것도 조금 불가사의 할 때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네, 많이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아주 이 전곡을 팍팍 찌르는 그런 네. 말씀이신데, 사실 네. 우리가 월급 왜 받는지 아세요? 월급 왜 받냐 하면 일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부대끼느라고 수고했다고 주는 게 월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게 그 얘기가 맞네요. 네, 그러게요. 업무 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직장살이, 출근충, 찰러리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책에 이 얘기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신조어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들이더라고요.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말들인데요. 예. 이런 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게 저는 직장인들이 지금 현재 자기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은 하지 못하는데 일단 직장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을 시집살이에 비유를 한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살이만큼 고달픈 직장 생활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예. 찰러리맨은 뭡니까? 찰러리맨은 그 차일드랑 셀러리맨을 조합한 말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이나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부모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인들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찰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일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뭐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강백수 작가님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도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야근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본인도 직장충이 되고 싶고 직장살이를 하는 것이 소원인 경우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이 들은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귀소 공포증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소 공포증 집에 가는 게 두렵다. 왜냐하면 평생을 회사에서만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회사 나오는 경우가 이제 두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집에 있기 싫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게 참 이런 단어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조직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 회사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이제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게 조직 불만을 생활이죠. 표출할 수가 없는 것이 자신들이 취업할 때도 그 취업 관문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차마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문화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3명이 매달려서 업무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일이 주어진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추가 근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 문제인 게 맞거든요. 과중한 업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직장인들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풍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그 사축일기에 등장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어떤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신해철의 단 하나의 약속이라는 노래예요. 예. 네, 노랫말에 보면은 일상 속에서 생기는 어떤 불만들이나 푸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나한테 털어놓아도 좋은데 단 하나 내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게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몸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불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 강백수 작가였습니다. 신해철이 부르는 단 하나의 약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민하느라, 아파하느라, 사랑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자격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행복한 포근한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